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,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입니다. 사건 번호 2019 가단 506-3986인데요. 이게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더라고요. 내용인즉슨 만취 운전자가 사람을 쳤는데 그 넘어진 사람이 하필 불법 주차된 차에 또 부딪혀서 다친 사고예요. 여기서 이제 핵심 질문은 이거죠. 아니, 불법 주차 잘못한 건 맞는데 여기에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하나? 하는 거예요. 보험사가 불법 주차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건데 과연 법원은 어떻게 봤을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. 이게 2017년 12월 30일 새벽이었어요. 장소는 광주의 한 도로였고요. 운전자 이 씨가 있었는데 와,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209%였답니다. 이건 뭐 네, 사실상 거의 인사불성 상태라고 봐야죠. 그 상태로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몰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런데 편도 4차로 도로에서 3차로로 쭉 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앞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. 네, 보행자 H씨가 3차로하고 4차로 사이 그 차선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E씨가 이걸 전혀 못 보고 그냥 들이받은 겁니다. 아이고, 그래서 H씨가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4차로에 불법으로 세워져 있던 렌터카, 이게 이제 피고 차량인데요. 그 차 뒷범퍼에 부딪힌 거죠. 부상 정도도 꽤 심각했어요. 안어골절 같은 걸로 전치 8주 진단이 나왔으니까요. 네, 안타까운 사고였죠. 그래서 일단 만취 운전자 E씨 측 보험사, 그러니까 원고죠. 이 원고 A 보험사가 피해자 H씨한테 치료비 명목으로 1억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습니다. 1억 1천만 원, 큰 금액이네요. 네, 먼저 지급을 하고 나서 이 사고 나고 피해 커진 데에는 저기 불법 주차된 렌터카 책임도 있다.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. 그러면서 그 렌터카 보험사인 피고 비공제조합을 상대로 자기들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 30%, 그러니까 약 3,3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. 근거는 역시 불법 주차였다는 거군요. 그렇죠. 특히 그 사고 장소가 평소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던 구역이었다. 이 점을 좀 강조했어요. 불법 주차가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기여했다. 이건 논리였습니다. 아, 단속구역의 불법 주차라.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법도 한데요. 법원은 어떻게 봤습니까? 맞습니다. 그 부분이 이제 이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. 법원도 일단 피고 차량이 거기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어요. 명백하니까요. 네. 하지만 그 불법 주차라는 사실과 사고가 발생하고 손해가 커진 것 사이에 법적으로 의미 있는 인과관계, 이걸 이제 상당 인과관계라고 하는데요. 이게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상당 인과관계요.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?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불법 주차가 없었더라면 이 사고가 아예 안 났거나 또는 났더라도 피해가 훨씬 덜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었느냐, 이걸 따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하, 직접적인 원인 관계. 네. 근데 법원이 왜 그렇게 봤냐면 첫 번째 이유는 가해 운전자 이 씨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다는 거예요. 혈중 알코올 농도 0.2209%로 운전한 것 자체가 이건 뭐 거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잖아요. 그렇죠. 0.2%면 뭐..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씨가 앞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는데도 전혀 그걸 인지하지 못했고 속도도 줄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. 심지어 기록을 보면 사고 직후에 자기가 사람을 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차를 박은 줄 알았다고 진술했을 정도예요. 아, 정말요? 사람을 친 줄도 몰랐더니... 네.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보면 설령 그 렌터카가 그 자리에 불법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씨의 이런 운전 행태를 봤을 때 과연 이 사고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. 그렇겠네요. 그리고 또 하나, H씨가 그 렌터카에 부딪히는 대신에 만약 도로 바닥이나 뭐 인도 경계석 같은 데 부딪혔을 경우랑 비교해서 하필 그 렌터카에 부딪혔기 때문에 손해가 더 커졌다고 볼만한 그런 뚜렷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불법 주차라는 그 잘못 자체는 맞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이 만취 운전자의 잘못이 워낙 압도적으로 크고 직접적이었기 때문에 불법 주차가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정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. 이런 결론이네요. 정확합니다. 법원은
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불법 주차 행위랑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 사이에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. 이렇게 본 겁니다. 그래서 원고 보험사의 청구는 기각된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네, 오늘 살펴본 이 판결,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가단 5063-986은 만취운전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잘못인 불법 주차의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. 법원은 불법 주차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와 직접적이고 충분한 원인 관계, 즉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불법 주차 차량 쪽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네요. 자,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말이죠. 이 사건에서 그 불법 주차에 된 차량의 위치나 상태가 조금 달랐다면 어땠을까요? 예를 들어서 운전자의 시야를 아주 결정적으로 가리는 곳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유발하는데 좀 더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런 다른 사정이 있었다면 법원의 판단이 혹시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요? 이 불법 행위와 법적 책임 사이의 그 연결고리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 한 번쯤 곱씹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